안녕하세요. 천공의 별과 저입니다. 이 영상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혜택이 되는 좋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보증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컨택을 진행하든 긴 이별을 여러분이 수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버린 X와의 재회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공의 이별과 재회는 여러분의 재회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경험의 바탕을 둔 가장 명확한 방법을 드리는 것이 저의 영상의 어떤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영상입니다. 매우 유용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후버링과 재회 신호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그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거나 그들한테 연락이 왔지만 이게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나는 정말 너와의 이별을 실수했다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사과한다. 나한테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전반부부터 본인의 자세를 낮추고 정면으로 여러분한테 사과하며 재회를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여러분이 그들한테 연락이 올 때 재회의 신호를 가지고 재회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재회의 의미인지 진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재회의 신호인지 아니면 후버링인지 아니면 잘못 걸린 전화인지 간 보는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포착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회피하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노컨택은 주식으로 얘기하면 매수에 가깝고 여러분이 재회 신호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포착하는 건 매도에 가깝다.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매수는 쉽습니다. 매도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컨택도 어렵지만 노컨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회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잘 포착을 해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재회에 성공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버링에 낚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게 후버링인지 이것이 재회 신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알아야 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감성, 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에 관한 영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셔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버링의 경우는 그리고 정말로 재회의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후버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락이 오고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면 그 카톡의 인터벌이 매우 깁니다. 아침 10시 여러분한테 카톡이 왔어. 여러분이 바로 응답을 했어.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응답이 온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톡을 캡처해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들의 카톡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비례해서 여러분의 카톡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카톡이 다시 인터벌이 길게 왔을 때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깁니다. 내용이 장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후버링 여러분이 낚인 경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어떤 비중을 두고 여러분이 보셔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그들이 후버링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해서 후버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들을 아직도 좋아하는지, 그들이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사악하죠. 사악하고 여러분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을 버린 X가 여러분이 노 컨택을 진행하면 그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그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과 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후보링입니다. 그러나 재회의 신호가 있는 메시지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듯이 그들이 카톡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 바로 응답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응답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즉 여러분 끝까지 감정 컨트롤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X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대개는 카톡으로 옵니다. 전화로 오는 경우 좀 드뭅니다. 물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카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그때 바로 연락을 주시지 마시고 2시간, 1시간, 심지어는 몇 시간 후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재회의 신호가 있는 경우는 그들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회를 원하는 쪽의 그 카톡 내용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여러분의 세밀한 어떠한 인생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애완동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전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쑥스러움, 미안함, 내가 이렇게 카톡 내용을 갑자기 보낸 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 이런 어떤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상당한 미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런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과의 재회 신호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전화했나요? 괜히 카톡을 보냈나요? 제가 당신한테 부담을 준 것입니까? 쑥스럽네요. 이러한 어떤 내용 메시지들,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의 재회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저는 제 3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카톡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회 신호인지 후보링인지 알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여러분이 이것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이건 재회 신호인데 본인은 후보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전형적인 낚싯밥인데 재회의 신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이성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힌두교의 경전 바그바트 기타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인물에게 몰입되어 있으면, 집착되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력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린 게 없어도 저한테 상담이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본인이 노 컨택을 깨고 상대 X한테 카톡이나 문자,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상대 X한테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재회 신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의미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는 너와 연락을 하고 싶다. 왜 너는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너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냐. 좀 더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X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저한테 이런 식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좀 안 됐지만 본인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노 컨택을 깨고 본인이 상대한테 상당히 애원하는 식의 그러한 스탠스로 지금 매달림에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 상대 X는 여러분을 버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쌩까는 분도 있고, 익십하는 분도 있고, 또 나름 여러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응하는 경우를 보고 너는 명확하지 않다. 나한테 어떤 명확성을 달라. 이거는 전형적인 매달리는 스탠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 노컨택을 깨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전개시키면서 X한테 모든 이 원인을 투영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들어오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난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컨택을 깨고 이게 지금 다시 매달리는 기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미를 자기가 거기다가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X가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는 나에 대한 제외 신호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연락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연락을 취해서 노컨택을 깨고 2개월이던 상대 X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상대 남자, 상대 여성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 매력이 떨어져서 내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3개월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래서 자기한테 다시 매달린 스탠스의 어떤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버린 X는 여러분을 보고 반가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고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응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재회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에티켓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신호가 있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당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결과가 좋은 것 같은 나름의 촉이 있을 때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노컨택을 시전을 하고 2개월 한 2개월 정도 했다고 봅시다. 노컨택을. 근데 상대 X한테 많은 어떤 것들이 왔다 봅시다. 카톡이나 상태 메시지로도 재회를 암시하거나 여러분한테 이 안부 문자라도 오거나 이런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연락을 나중에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만약에 내가 거부당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로 nothing to lose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술 취하고 술 드시고 기분이 술을 드시면 대개 이제 자제력이 많이 약화되고 본인의 어떤 통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실됩니다. 술이 그러한 역할을 줍니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전두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간 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대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고 그쪽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이 열리고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면 재회 신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컨택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버링과 재회 신호의 차이점. 여러분이 감정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후버링인지 이게 재회 신호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든지 대개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 미안함, 쑥스러움, 그들이 약간 자신감 잃은 스탠스, 이러한 불안함이 그들한테 보입니다. 이런 것은 제외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 원하시면 뭐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고 그쪽에서 반응이 좀 따뜻하게 온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신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이러한 어떤 부명확성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